자, 이번에는요. 3명의 인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한 명씩 보면 다 사연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 이낙연 전 총리. 자주 나옵니다. 이낙연 총리. 아무래도 총선 뒤에 많은 분들이 대선을 얘기할 때 이낙연 전 총리를 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도 꽤 자주 등장을 하고 있어요.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낙연만한 후보가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회장도 동교동계 원로도 지지 입장을 나타냈다. 여기 동교동계는 정대철 권노갑 이렇게 대표적으로 좀 이름이 좀 적혀 있습니다. 자, 이기명 내가 지지하면 도움될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회장이니까 지지 입장 발표 어떤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동교동계, 정대철, 권노갑 등 복당 타진. 동교동계는 이른바 과거에 호남 민심을 어떻게 좀 반영했다. 뭐 이런 평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뭔가 지지를 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낙연 초재선 13명과 오찬, 뭐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여기는 뭐 이낙연 위원장으로 뭐 코로나19 국난극복 위원장 이런 타이틀 좀 맡고 있죠. 이 위원장 오늘 일정에 대한 소개인데요. 오늘 광주로 가죠. 그리고 측근 이계호 의원 주도로 광주에서 민주당 호남 국회의원 당선인 14명과 상견례를 겸한 오찬을 한다. 이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호남 쪽의 민심과 관련된 어떤 움직임들이에요, 지금요. 물론 이낙연 전 총리는 호남 출신이기도 하죠.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부겸 민주당 의원, 이번엔 총선에서 낙선이 됐지만 여전히 대권 잠룡으로 꼽히죠. 전당대회 출마 대신 대선 도전 직행 가닥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부겸 의원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낙연과 당권 경쟁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권, 이른바 당대표를 하는 거, 그다음에 대권 다 이낙연 전 총리를 놓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내에서는요. 자, 이런 상황까지 좀 설명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선자님들이 전부 다 희망 상임위와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얘기를 했어요. 전당대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여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늘 지금 이렇게 오늘 모이신 게 이게 좀 전당대회 관련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아니 선거 후에 당선자 축하하고 낙선자 위로하는 것을 그러면 전당대회 이후로 미뤘어야 될까요?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보도에서 이제 100명 규모의 싱크탱크 띄운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은요, 두 가지 다 처음 들었어요. 규모도 처음 들었고 시기도 처음 들었어요. 뭐 싱크탱크 관련된 질문이 나왔는데 뭐 처음 들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외부에서는 뭔가 움직임이 있다 이런 말이 돼버리는데요. 아무튼 주목을 꽤 받고 있죠. 그래서 기자들이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날 때마다 계속 질문합니다. 당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권은 뭐 준비하세요?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자, 조대원 평론가하고 주홍규 교수님께 똑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앞으로 이낙연 전 총리 뭐 당권이든 대권이든 여러 가지 뭐 앞두고 있지만 어떤 행보가 있을 거예요. 과연 고비는 무엇일까? 고비는. 그걸 좀 전망해달라고 질문 좀 드렸습니다. 먼저 조대원 평론가. 예. 무엇이 고비일 것 같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큰 고비가 없을 거다. 없다. 예, 그래서 뭐 이 상태로라면 예. 이낙연으로 시작해서 이낙연으로 끝날 공산이 크고 예. 그렇게 제가 보는 이유는 예. 일단은 본인 캐릭터가 예. 별로 특징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 시대를 잘 타서 이렇게 특징 없는 분이 특징이 없다 그러면 이낙연 전 총리 측에서는 무슨 소리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예. 예. 사실은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나 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예. 보통은 이제 대권에 도전한 후보들은 강력한 카리스마, 본인만의 캐릭터, 예. 주장의 선명성이 있는데 예.
사실 이분은 뭐 정치권 신사라고 얘기할 정도로 말도 그렇고 또 그동안 정책도 그렇게 이 국민 다수가 받아들이기에 반대 진영이라는 뭐 예를 들면 보수 진영이나 그리고 경상도에서 받아들일 때도 이 표를 이제 민주당이 잘 안 주는 경상도 영남 쪽에서 바라볼 예. 때도 크게 거부감이 없는 분이다. 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그게 예. 위기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 이 상대방이 현재 그 미래통합당이 질일 멸렬하고 예. 뭐 과거에 예를 들면 전직 두 번의 대표 이런 분들 이 시대에 잘 맞지 않고 예를 들면 예. 말이 좀 세고 이런 분들이 예. 올라오면 무난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이게 이제 대세론이 굳어지다 보면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상대가 너무 약하다 보니 누가 나가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저 180석을 가진 집권 여당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 어차피 이길 건데 예. 그러면 과연 이긴 이후에 지분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현 정권 차원에서 봤을 때는 예. 과연 우리한테 안전판을 마련해 줄 사람이 누구냐. 이것까지 계산을 하게 돼요. 오. 일단은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고 대선이 승리가 이 예측이 불투명하다면 예. 어쨌든 뭐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 예. 편이 이겨서 그 이유를 생각하는데 이미 이제 집권 여당과 현 그 청와대에 있는 분들은 오. 생각이 복잡해질 거예요. 예. 예, 과연 이낙연이란 분이 우리하고 잘 맞아서 이후에도 우리가 가진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갈 수 있을까? 이미 이제 지분 싸움에 들어갔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낙연 총리가 제가 봤을 때는 예. 이제 현재 당내의 주류들과 교분을 넓혀가면서 내가 해도 안전하다 당신들이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당신들이 그동안 해온 그 정책이나 이거를 연속적으로 예. 개선할 것이다. 예. 이런 안심을 계속 시키면서 나아가지 않을까 어.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호남 관련 행보를 하는 거는 당내 주류 세력을 안심시키는 겁니까? 오히려 약간 긴장하게 만드는 겁니까? 그렇죠. 뭐 호남 예를 들면 그 통합당 같은 게 영남에 예. 최대의 책임 당원들이 있다 보니 예. TK만 하더라도 35% 40% 정도 되고 예. PK가 합치면 50% 넘는데 예. 이 민주당은 이제 수도권에 이제 원내 인사들이 많다 보니 강하지만 예. 그래도 그 상징적인 그 의미가 있고 그리고 뭐 이 수도권에 있는 많은 그 원내 인사들도 예. 이 호남에 이 뭐 고향이라든가 예. 지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 예. 늘 해오던 대로 민주당은 대권에 나가려면 호남부터 쫓아가서 어. 예, 광주부터 가서 인사하고 사실 당내 대의원 숫자도 호남이 그렇죠. 많죠. 제일 많지요. 예. 그래서 그런 원로들하고 지금 아우르면서 이제 정상적인 그러니까 원래 가는 그 방향대로 지금 가고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자, 주영규 교수님께서는 이낙연 전 총리의 고비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대세론의 함정이라고 쓰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조금 더 함정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박하게 생각을 하는데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지금 이낙연 총리의 지지율, 총리는 아니죠. 이제 당선인의 그 예. 지지율이 과연 그 이낙연 당선인만의 카리스마로 인해서 유지된 거냐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미래통합당 그 후보들의 어떤 지리멸렬함과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 전직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그런 안정감 있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지금 지속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보는 것이지. 반사 이익과 전직에 대한 프리미엄이 가산이 된 게 지금 지지율이다. 예, 그것이 계속 지지될 거라고 아마 이낙연 당선인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항상 이 부분 대세론에 대해서 경계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 같은데 예. 자기가 그렇게 경계하는 움직임을 보여도 이미 벌써 2020년 대선인데 저 벌써 이만한 후보가 없다라고 그 원로들이 적극 지지하는 모습들 안에서 원치 않게 아마 광폭 횡보처럼 비춰질 그게 거라는 오히려 더 우려가 부담스러울 있습니다. 수도 있다. 네, 그런 그렇죠. 발언들 나오는 게. 그리고 아까 평론가님 말씀처럼 예. 내부에 우리가 그냥 정치공학적으로만 봐도 친문 세력의 견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우를 수 있을까라는 것도 미지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이미지 후광 효과가 이낙연 당선인에게 연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로 봤을 때는 포용과 양보 약간 그런 유순함 이런 부분들이 이미지인데 사실 이낙연 당선인은 이번에 이천 화재 현장에서의 레토릭이라든지 그리고 국무총리 시절에 대정부 질문을 할 때의 그 받아치는 화법이 예. 과연 국민들의 정서로 이제 이미지가 내려올 때는 그게 플러스 요소가 될지라고 저는 생각하기보다는 예. 마이너스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런 부분들이 쌓이게 될 때 마차 대항마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잘못하면 붕괴될 위험도 있다. 그래서 대세론의 함정이 이낙연 당선인의 대권 행보의 제일 고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지금 뭐 경쟁자도 그렇고 당내 위상도 그렇고 누가 봐도 대세론이다. 그런데 그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는 거다. 아마 과거의 대선 주자들의 모습을 좀 떠올리셨던 것 같아요. 두 분께서는요. 자, 조대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낙연 당선인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요. 예. 이제 그 대통령 후보 잠룡으로 봤을 때에 대한 평가를 좀 하자면 예. 주원규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과 조금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낙연 당선인 같은 경우는 검증된 부분은 확실히 있어요.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됐습니다. 예. 근데 두 번째 검증이 안 된 부분은 예. 이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인간을 대하는 그 관리하는 그 능력이 얼마만큼 되는지에 관련된 오. 능력이 아직 검증이 됐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들의 아.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대세론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여러 가지 불나방들이 많이 날아올 겁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날아오는 불나방은 필요가 없고 원래 있었던 자기 사람들이 있어야지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예. 차려놓은 밥상에 조용히 앉아서 식사를 깔끔하게 잘한 그 분위기로 아직 대세론의 그 예. 높은 지지율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예. 이제 자기가 자기 밥상을 차리고 자기 밥상을 차리는데 도와줄 사람들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밥상을 잘 차리느냐 그것에 따라서 지지율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조대진 변호사가 재미있는 비유를 하셨네요.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까지 유상해 온 거는 문재인 대통령 등이 차려놓은 밥상에서 깔끔하게 식사를 했기 때문에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럼 지금은 밥상을 본인이 차려야 되는데 그 차릴 사람이 같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 부분을 보고 있다는 거네요. 지금.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동교동계나 그 정치 예. 원로분들 물론 이제 정치적인 그 능력이 있으셔서 관통하는 예. 능력이 있으셔서 조언을 해주셨지만 그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차려놓은 그 밥상에서 점잖게 식사하고 있는 이낙연 총리의 모습이지 이제 밥상을 다 걷어내고 얼마만큼 맛있는 반찬으로 국민들에게 앞에 내놓을지에 관련된 부분은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주방에서 모습은 아직 안 봤다는 거네요. 지금. 자, 최영철 편집위원께 질문을 드렸더니 조대진 평론가가 발언기 요청하셨어요. 짧게 드릴게요. 예. 예. 보통 이제 대세론으로 앞서가는 쪽이 있으면 따라가는 예. 쪽에서 늘 얘기하는 게 예. 뭔가 저 사람이 한 방에 날아갈 뭐 약점이 있다, 한 방이 있다, 한 방에 있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제가 이 수차례 대선 뭐 전략팀에도 있어보고 예. 경험을 보면 대부분은 그 한 방이 헛방일 경우가 많아요. 오. 옆방일 경우가 많고 예. 그리고 예전에 예를 들면 YS나 DJ 때는 강력한 그 가신 그룹 그 막 같이 끌려가고 예. 고난받고 하면서 쌓인 예. 동지적 관계가 있는데 요즘은 그런 걸 가진 정치인들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누가 한 명 치고 나가서 국민 예. 여론조사 지지율로 대세론을 형성해버리면 다들 이제는 지금은 이낙연 계보가 없다고 하는데 예. 민주당 다수가 이제는 친이낙연 계보를 선언하고 예. 그쪽에 이 숟가락을 올리려고 하지 예. 그걸 뒤집으려고 따라가는 후보를 세워서 뒤집으려고 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눈덩어리가 한번 굴기 시작을 예. 하면 크게 커진다는 거죠. 빠른 속도로 그 말씀을 하신 예. 것 같고요. 최영철 편집위원은 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당권을 거쳤다 대권을 갈 것이냐 아니면 바로 대권으로 갈 것이냐. 이거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지난 주말에 예. 친노 인사 한 분을 만났는데요. 예. 그분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도 아주 가까운 분이에요. 예. 그분 말씀이 이낙연 전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예. 그 사람 1번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그러니까 뭐 1번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친노와 친문 진영의 1번 주자가 아니다. 오. 단지 대체물을 뿌린다는 것이죠. 오. 그렇다면 친노와 친문 진영은 끊임없이 대체 임무를 물색 중이라는 것이죠. 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주류인 친노와 친문의 1번이 안 되려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낙연 전 총리께서는 언제든지 나의 대타가 올라올 수 있다고 본다면 당권을 먼저 장악해서 당을 장악하고 당의 모든 세력을 나의 예. 세력으로 모은 뒤에 대권으로 가자는 생각을 하기가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당권을 먼저 예.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호시탐탐
자신의 위치를 노리는 친노 진영과 친문 진영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예. 주류가 아닌 자신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을 장악하고 난 뒤에 대선으로 가는 역할을 할 것이다. 당을 장악할 때는 위험 부담도 있습니다. 리잉에 빨리 올라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야 관계에서 예. 뒤틀림이 있을 때 비난을 많이 받고 그렇게 되겠죠. 대권 후보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 그런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링에 빨리 올라온 이유는 예. 자신이 주류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빨리 당을 장악하는 노력을 이낙연 전 총리는 할 것인데 위험 부담은 언제든지 있다. 왜냐하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친노 친문은 항상 이낙연 전 총리는 일본을 보지 않는다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권 도전을 하고 그리고 대권을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것이 고육지책입니다. 지금 방금 인용해서 소개해드린 그분 말씀은 친노 세력, 그러니까 민주당 내 친문 세력 전체적인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 친노와 친문 세력은 예. 지금 유력한 대권 주자가 만약 유시민 그 이사장이라고 본다면 예. 유시민 이사장은 지금 대권 안 나온다고 몇 예. 번이나 얘기했거든요. 예. 그 말을 뒤집어야 한다는 부담도 있고. 그럼 그 사람이 아니라면 뭐 이재명 지사나 뭐 예. 이런 분들이 사실 친노와 친문이라 할 수 있겠느냐 예. 이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낙연 전 총리로 끌고 가지만 저분이 1번이 아니기 때문에 예. 항상 대한 세력을 모색 중이라는 것을 이낙연 전 총리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분 말씀 종합해 보니까 지금 분명히 단연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하신 상황을 고려하면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뭔가 눈치를 봐야 되고 뭐 이런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낙연 전 총리의 상황이요. 알겠습니다.